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예비 내각 이른바 섀도우 캐비닛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집무실도 광화문 정부청사로 옮기고 청와대는 시민에게 개방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임광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조기 대선에 대비한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인수위 과정 없이 곧바로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는 상황을 고려해 정책과 비전은 물론 새 정부를 이끌어갈 인물들까지 미리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검증을 받겠다는 겁니다. 문 전 대표는 대통령 개인이 아닌 정당 책임 정치를 실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당 중심의 선거를 치른 뒤 집권 이후에도 당이 생산하는 정책들을 정부가 받아 일관되게 집행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는 지난 대선 공약을 실천하겠다는 뜻도 재확인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폐쇄성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대통령 집무실을 정부 종합청사로 옮기고 청와대는 시민 개방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입니다. 한편 문 전 대표는 과격 논란이 된 탄핵안이 기각된다면 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는 발언과 관련해 국민 저항권 행사는 헌법 정신인데도 자신이 한 말이라서 문제 삼는 행태는 잘못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당선된다면 미국보다 북한에 먼저 가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사전에 미국 등 주변국과 조율하는 게 전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계획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선 다음 정부로 넘겨서 공론화와 외교적 과정을 거치자는 것이라며 무조건 배치만이 길이라며 다른 소리를 일체 못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토론 문화의 척박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야권의 선두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가 연일 강경한 면모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무서운 기세로 문재인 대세론을 위협하는 이재명 성남시장을 비롯해서 다른 주자들은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보도에 이준석 기자입니다. 포스트 탄핵 정국에서 문재인 전 대표의 발언엔 한층 선명성이 더해졌습니다. 최근 외신 기자 간담회에선 사드 배치를 차기 정부에 넘기라면서 재검토론을 부각했고 탄핵안이 헌재에서 기각되면 그 다음은 혁명밖에 없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간 상대적으로 신중 화법을 이어왔던 점을 감안하면 이재명 성남시장의 사이다 발언을 벤치마킹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촛불 광장의 수혜주 이재명 성남시장은 오히려 급진적 발언을 자제하며 차분해진 모양새입니다. 분열은 필패라며 친문 비문 대결 프레임에 맞서 단합을 호소했고 집권하면 동맹인 미국을 먼저 가겠다며 북한을 먼저 가겠다는 문재인 전 대표의 발언을 겨냥했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 역시 어떤 경우라도 헌법 질서를 강조하며 문 전 대표의 혁명 발언과 거리를 뒀습니다. 영남의 김부겸 의원이 자만해선 안 된다고 일침을 가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힙니다. 40% 당 지지율에 부쩍 자신감이 붙은 문재인 전 대표에 맞서 당내 대항마들이 차별화 카드로 본격 견제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연합뉴스TV 이준서입니다. 탄핵 정국 속에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야권 유력 대선 주자인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조만간 예비 내각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권 능력을 보여주려는 전략인데 아직 이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강진 기자입니다.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선거 과정에서 예비 내각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권자들에게 안정감을 주기 위해 어떤 사람들과 함께 국정을 수행해 나갈지를 보여주겠다는 뜻입니다. 조기 대선을 치르면 인수위를 거칠 시간도 없이 임기를 바로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당과 협의를 거쳐 예비 내각을 짜놓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문 전 대표는 또 대통령이 된다면 정부 종합청사로 출근하고 청와대는 시민에게 돌려주는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정책과 인재풀을 국민들에게 제시해 검증을 받고 불안감을 줄이겠다는 전략입니다. 유력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가 먼저 로드맵 제시의 필요성을 들고 나오면서 다른 야권 대선 주자들도 준비된 후보 이미지를 선점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두 야당도 수권 정당의 면모를 부각시키기 위해 잇따라 정책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탄핵 정국에서 대선 주자들은 유권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수권 능력을 효과적으로 제시하는 전략을 내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앞다퉈 공약이 제시될 경우 대선이 조기에 과열 양상을 보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이강진입니다.
전 세계 가톨릭 수장으로 2년 전 한국을 다녀갔던 분이죠. 프란치스코 교황이 바티칸에서 한국인들이 혼란스러운 전국을 잘 극복하리라는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바티칸에서 현윤경 특파원이 소식 전해왔습니다. 정종휴 주 교황청 신임대사가 바티칸에서 교황을 아련하고 신임장을 제정하는 자리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교황은 한국인들이 저력이 있는 만큼 현재의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을 잘 극복해낼 것으로 믿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황은 교황청 산하신문인 오세르바토레 로마노에 실린 기사 등을 보고 한국의 현 시국을 비교적 소상히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신문은 최근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등 한국의 정치 상황을 몇 차례 보도했습니다. 2014년 8월 아시아 첫 순방 국가로 한국을 선택했던 교황은 방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는 등 지금까지 2차례 박 대통령과 대면했습니다. 교황은 또 한국 방문 시 비탄에 잠긴 세월호 유족을 위로하고 유가족에게 직접 세례를 주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여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교황은 평소에도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평신도 주도로 신학이 확산된 한국 가톨릭의 특수성을 언급하는 등 한국에 각별한 관심을 표현해왔습니다. 이번 한국 전국 혼란에 대한 언급도 평소 교황의 한국에 대한 관심을 방증하는 것으로 바티칸 외교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바티칸에서 연합뉴스 현윤경입니다. 겨울의 네 번째 절기 동지인 내일은 1년 중 밤의 길이가 가장 길다고 하는데요. 포근한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12도까지 오르면서 3월의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전국에 점차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겨울비답지 않게 많은 양의 비가 오겠습니다. 글피까지 전남과 경남, 제주도와 영동 지방에는 30에서 80mm, 경남 남해안과 제주 산간에는 120mm 이상의 큰 비가 예상됩니다. 또 목요일 밤부터 금요일 사이에는 강원 산간 지방에 많은 눈이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지금은 대체로 맑지만 내일은 점차 남서쪽에서 비구름이 유입되겠습니다. 오전에 제주도와 호남 지방을 시작으로 퇴근길 무렵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는데요. 비가 내리면서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상권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서울 5도, 강릉 7도, 대구 4도, 전주 6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대부분 지방이 10도 안팎을 유지하겠습니다. 서울 12도, 대구 11도, 전주 14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비나 눈은 금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날씨가 추워지겠는데요. 특히 크리스마스 이브인 토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떨어지겠고 휴일까지 날씨는 맑아서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바티칸에서 한국인들이 혼란스러운 전국을 잘 극복하리라는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바티칸에서 현윤경 특파원이 소식 전해왔습니다. 정종휴 주 교황청 신임대사가 바티칸에서 교황을 아련하고 신임장을 제정하는 자리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교황은 한국인들이 저력이 있는 만큼 현재의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을 잘 극복해낼 것으로 믿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황은 교황청 산하신문인 오세르바토레 로마노에 실린 기사 등을 보고 한국의 현 시국을 비교적 소상히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신문은 최근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등 한국의 정치 상황을 몇 차례 보도했습니다. 2014년 8월 아시아 첫 순방 국가로 한국을 선택했던 교황은 방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는 등 지금까지 2차례 박 대통령과 대면했습니다. 교황은 또 한국 방문 시 비탄에 잠긴 세월호 유족을 위로하고 유가족에게 직접 세례를 주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여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교황은 평소에도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평신도 주도로 신학이 확산된 한국 가톨릭 탄핵안이 기각된다면 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는 발언과 관련해 국민 저항권 행사는 헌법 정신인데도 자신이 한 말이라서 문제 삼는 행태는 잘못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당선된다면 미국보다 북한에 먼저 가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사전에 미국 등 주변국과 조율하는 게 전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계획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선 다음 정부로 넘겨서 공론화와 외교적 과정을 거치자는 것이라며
무조건 배치만이 길이라며 다른 소리를 일체 못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토론 문화의 척박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야권의 선두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가 열흘 강경한 면모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무서운 기세로 문재인 대세론을 위협하는 이재명 성남시장을 비롯해서 다른 주자들은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보도에 이준석 기자입니다. 포스트 탄핵 정국에서 문재인 전 대표의 발언엔 한층 선명성이 더해졌습니다. 최근 외신 기자 간담회에선 사드 배치를 차기 정부에 넘기라면서 재검 토론을 부각했고 탄핵안이 헌재에서 기각되면 그 다음은 혁명밖에 없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유권자들에게 안정감을 주기 위해 어떤 사람들과 함께 국정을 수행해 나갈지를 보여주겠다는 뜻입니다. 조기 대선을 치르면 인수위를 거칠 시간도 없이 임기를 바로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당과 협의를 거쳐 예비 내각을 짜놓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문 전 대표는 또 대통령이 된다면 정부 종합청사로 출근하고 청와대는 시민에게 돌려주는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정책과 인재풀을 국민들에게 제시해 검증을 받고 불안감을 줄이겠다는 전략입니다. 유력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가 먼저 로드맵 제시의 필요성을 들고 나오면서 다른 야권 대선 주자들도 준비된 후보 이미지를 선점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두 야당도 수권 정당의 면모를 부각시키기 위해 잇따라 정책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탄핵 정국에서 대선 주자들은 유권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수권 능력을 효과적으로 제시하는 전략을 내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앞다투어 공약이 제시될 경우 대선이 조기에 과열 양상을 보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이강진입니다. 전 세계 가톨릭 수장으로 2년 전 한국을 다녀갔던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예비 내각, 이른바 섀도우 캐비닛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집무실도 광화문 정부청사로 옮기고 청와대는 시민에게 개방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임광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조기 대선에 대비한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인수위 과정 없이 곧바로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는 상황을 고려해 정책과 비전은 물론 새 정부를 이끌어갈 인물들까지 미리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검증을 받겠다는 겁니다. 문 전 대표는 대통령 개인이 아닌 정당 책임 정치를 실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당 중심의 선거를 치른 뒤 집권 이후에도 당이 생산하는 정책들을 정부가 받아 일관되게 집행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는 지난 대선 공약을 실천하겠다는 뜻도 재확인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폐쇄성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대통령 집무실을 정부 종합청사로 옮기고 청와대는 시민 개방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입니다. 한편 문 전 대표는 과격 논란이 된 그간 상대적으로 신중 화법을 이어왔던 점을 감안하면 이재명 성남시장의 사이다 발언을 벤치마킹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촛불 광장의 수혜주 이재명 성남시장은 오히려 급진적 발언을 자제하며 차분해진 모양새입니다. 분열은 필패라며 친문 비문 대결 프레임에 맞서 단합을 호소했고 집권하면 동맹인 미국을 먼저 가겠다며 북한을 먼저 가겠다는 문재인 전 대표의 발언을 겨냥했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 역시 어떤 경우라도 헌법 질서를 강조하며 문 전 대표의 혁명 발언과 거리를 뒀습니다. 영남의 김부겸 의원이 자만해선 안 된다고 일침을 가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힙니다. 40% 당 지지율에 부쩍 자신감이 붙은 문재인 전 대표에 맞서 당내 대항마들이 차별화 카드로 본격 견제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연합뉴스TV 이준서입니다. 탄핵 정국 속에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야권 유력 대선 주자인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조만간 예비 내각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권 능력을 보여주려는 전략인데 아직 이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강진 기자입니다.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선거 과정에서 예비 내각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